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농업사법인 한일체 대표 김동욱입니다. 유다원입니다. 예, 오늘은 고사리 재배를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의문사항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친절한 다원씨께서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다원씨가 대신 질문하시고 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고사리 저희가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분양하고 나서 이제 농가분들이 알아야 되고 식재하면서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고사리 네. 식재는 어느 때가 가장 적합하고 언제 심어야 되는지 농가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적합한 시기, 적기가 언제냐. 네. 예. 저희가 고사리 종근을 저희가 18년째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사리 종근 분양 시기는 3, 4월 달에 분양을 하고 5월 초까지 분양을 합니다. 남부 지역은 저희가, 한 3월 달 정도에 3월 10일 이후로 분양이 되고요. 그리고 북부 지역은 강원도나 좀 추운 지역은요. 한 4월, 5월 초까지 분양을 합니다. 저희가 꽃샘추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심는 것도 좋지 않고요. 작년에 너무 일찍 심으신 분들이 동해를 입어서 맞아요. 고사리가 안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리가 봄에 올라오는데 왜 지금 심느냐고 하시는데 고사리가 나오는 시기와 종근을 심는 시기가 틀립니다. 그리고 고사리 종근은 1년에 내에 옮겨 심을 수, 바로 옆에 있을 경우는, 옆에 밭일 경우는 1년에 내에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중간에 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 가능한 온도가 봄입니다. 3, 4, 5월 초까지. 그때 제가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사리를 배송을 해서 어, 고사리 종근을 받게 되면 그 농가분들이 예. 고사리 종근을 보고 놀라고 이게 이렇게 생겼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예.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아, 농가의 그 이렇게 고사리 종근을 보고 아,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것들이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고사리 종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저희가 보통 고사리를 3, 4년 된, 1년에서 2년, 3년 된 밭의 고사리 종근을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흙을 떠서 한번 털어서 하기 때문에 봄에서 뿌리가 엉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이라는 것은 마디마디마다 눈점이 있습니다. 고사리가 부드러운 나뭇가지가 생겼습니다. 원래 전분이 안에 들었기 때문에 잘 부러집니다. 뿌리가 연합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눈점에서 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딱 뿌려보시면 하얀 진 같은 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밑부분은 종근을 딱 보시면은 봄철에는 습할 경우, 아니, 건조할 경우는 밑부분이 마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되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또 수분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근을 저희가 택배를 보내기 때문에 젖으면 안 되지만 받아보신 분들은 중간에 받고 나서 물을 좀 뿌려주시거나 비를 맞추면은 더 온도가 더 적당하고 수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눈점이 생기고 눈점이 발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고사리를 식재하시면 됩니다. 재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옛날에 제가 장인어른이 저기 고사리 종근을 다원 씨가 심으면서 제가 인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버님도 오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얘기해 주세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고사리 종근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머리에서 이렇게 떠올려 본 인식이 되는 게 일반 나무 뿌리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고사리 종군이 이렇게 막상 받아보면 힘도 없고 흐들흐들하고 이런 것을 보면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닐까? 이거 너무 잘못된 종군이 온 게 아닐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아버지께서 고사리 종군을 심어 보시겠다고 달라고 해서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네. 종군을 심던 날 아버지가 달라 그러는데 이런 썩어 빠진 종군을 어떻게 보냈느냐 이러면서 탐탁치 않게 그 종군을 장아빨로 막 받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제가 봤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오해를 하셨는데 근데 잘났지 않습니까? 네, 농가분께서는 그럴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좀 답답하고 이해를 도와드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배수 관리나 풀 관리를 잘 하시면 고사리 전군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키운 전군을 분양해 드립니다. 목고사리 전군을 분양해 드립니다. 근데 저희도 시집 보내는 딸을 예쁘게 키워서 시집 보내는 마음인데 저희 전군에 대해서 저희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키운 전군을 여러분께 분양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가분께서 질문을 하실 때 고사리 눈은 몇 개인가요? 눈이 많은가요? 뭐 그런 이런 질문을 질문을 하세요. 예. 어, 다원 씨가 상담 전화를 많이 받으니 그런 전화를 많이 받으시는데 고사리 눈은 저희가 감자나 고구마 보시면 눈점이 있지 않습니까? 마디마다. 네. 고사리도 뿌리 마디마다 눈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온도 처음부터 눈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포크레인 아까 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소실이 되고 온도와 습도가 올라갔을 때 눈이 발화를 하겠죠. 트겠죠. 네. 그러면서 고사리가 올라오면서 봄에는 4월 달부터 눈이 나오고 7월 한 초까지 중순까지 계속 끊는 겁니다. 3일에 뭐 이틀 안 끊는 게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딱 하고 한꺼번에 막 100개가 200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 나오면 또 옆에 하나 나오고 그래서 릴레이식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눈이 많지는 않습니다. 눈은 심고 나서 45일 뒤나 한 50일 뒤에 눈에 하나둘씩 올라와서 고사리 밭을 1년차 밭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사리 식재 후에 한 45일, 50일 동안은 예. 기다려야지만 우리가 고사리 이제 예쁜 고사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우리가 고사리 뿌리를 예. 그 식재를 할 때 심는 깊이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왜 이 심는 깊이가 중요한지 농가분들께서 이 이유를 알면 좀 더 그 포인트에 맞게서 잘 심으실 것 같거든요. 예. 고사리 뿌리는 직근성 식물이 아닙니다. 옆으로 번지는 식물입니다. 그때 처음에 깊이를 10에서 15cm를 못 맞추면은 뭐 5cm나 살짝 심어가지고 5cm 정도 심게 되면 어떻게 하면 가뭄이 있거나 하면 말라버립니다. 마르면은 마름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화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를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밑으로 앉아 옆으로 번지기 때문에 처음 깊이가 나중에 뿌리를 내리고 에너지를 받아야지 굵은 고사리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낮게 심어버리면 빨리 고사리에 펴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가늘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깊이를 맞춰야 제일 중요합니다. 깊이가. 그러면 고사리 식재 후에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적어도 한 50일은 이제 기다리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50일 동안 고사리 심어놓고 맨 땅이니까 예. 그 풀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겠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풀 그래도 이제 관리하는 요령을 가장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제가 풀 관리 이전에 배수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배수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풀 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로는 장마철 배수로를 말합니다. 배수로를 장마철에 100mm 왔을 때 물이 고이게 되면 고사리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전멸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풀 관리인데요. 배수로가 첫 번째예요. 뭐든지 배수로가 제일 중요하고
배수로는 밭 주위로 테두리 부분으로 테두리 쪽으로 배수로를 파시고요. 만약에 중간에 밭이 넓을 경우는 중간에 한번 배수를 한번 더 봐주시면은 물 빠짐이 잘 됩니다. 그리고 고사리 풀 관리는요. 풀은 제가 심고 나서 보통 그거 풀밀러 같은 걸로 호미 같은 걸로 풀을 매주라고 하는데요. 어린 풀을 매주는 것이 편합니다. 풀을 키우게 되면 풀 뿌리를 뽑으면은 고사리까지 같이 올라옵니다. 처음에 잔뿌리를 고사리 뿌리가 내려야지 되는데 내리기 전에 풀 먼저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사리 뿌리까지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심고 나서 장마 전까지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퇴비겠죠. 퇴비는 좀 이따가. 그러면 이제 풀 관리도 되고 네. 우리가 이제 그 고사리 식재할 때는 퇴비를 못 뿌렸을 때는 가스장애 때문에 네. 뿌리지 말고 나중에 이제 퇴비를 네. 뿌리시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식재 전에 퇴비를 못 하시는 분들은 네. 어느 때 퇴비를 해야지 또 적합할까요? 퇴비는 어린이가 있잖아요. 밥을 먹고 또 크면은 그만큼 밥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건 똑같습니다. 완숙된 퇴비라고 하잖아요. 가스가 발생하는 부숙된 퇴비. 그런 퇴비를 주게 되면 고사리 뿌리가 가스 때문에 썩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숙된 퇴비가 분해가 되려면은 최소 3개월에서 한 달 정도나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야지만 식물체가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헛뿌린다는 말이 골고루 뿌려놨다가 오타리를 심기 전에 트랙터로 오타리를 치고 치고 나서 관리기로 고를 탄 다음에 트랙터랑 관리기로 고를 탄 다음에 고사리 전분을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퇴비는 원래는 고사리를 수확할 시기 때는 가을에 한번 뿌리고 봄에 한번 뿌리고 수확 후에 감사 퇴비로 주는 겁니다. 근데 농민들은 대부분 봄에 한번 주고 가을에 한번 주시죠. 근데 가을에 준 것은 봄에 흡수가 되고 봄에 준 것은 식재 중간에 좀 가늘어지잖아요. 그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 같이 감사 퇴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풀보다 빨리 고사리가 자라게 되고 겨울에 주는 퇴비는 내년에 겨울에 뿌리를 굵게 만들어서 내년에 수확을 많이 고품질의 고사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굵은 뿌리에서 굵은 고사리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뿌리를 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고품질에 다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조금 더 알고 싶은 것은 고사리 식재 때 퇴비를 못했을 때 네. 언제 그래도 이제 퇴비를 줘야지만 잘 자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식재 때 퇴비를 못 하시는 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해야 되는데 올 1년 안에 우리가 채취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고사리가 났을 때 가장 빠르게 퇴비를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퇴비를 미리 줘야 되는데 못 줬을 경우는 가스장애 그런 것 때문에 영양분이 가다하면 안 되잖아요. 뿌리가 상처나가지고 심겨졌는데 너무 고퇴비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안 주고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려간 다음에 장마 전이나 한 6월 정도에 비료나 웃거름을 주는 겁니다. 퇴비는 보통적으로 말하는 대집동 같은 게 아니라 소똥, 대집동, 닭똥이 섞인 복합 퇴비를 말하는 겁니다. 농협에서 나온 퇴비. 그러면 식재 후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퇴비를 뿌리는 게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럼 식재 후에 어느 때가 되어야지만 안전하게 퇴비를 뿌릴 수 있는 게 될까요? 장마 전이라면 6월 정도에 7월 한 초 정도면 초나 그러되면은 6월 말 정도에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모든 뿌리를 내리고 장마 수분과 온도가 딱 올라갈 시기 때문에 팍 커버립니다. 승낙점이 되기 때문에 그때 비료나 퇴비를 줌으로써 고사리를 풀보다 빨리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 4, 5월에 심었으니까 6, 7, 8월 정도. 그러면은 한 60일 이후 한 3달 전에 이제 그 정도에 뿌려줘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12량은 어느 정도가 적합할까요? 토양 검사를 하시고 농업기술사 가시면 토양 검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토양 검사를 하시고 뿌리는 게 과학적이긴 하지만 5평당 한 부 정도 뿌리시면 됩니다. 아, 퇴비를요? 너무 과하게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 거예요. 적당히 뿌리는 건 필요한 양만큼 일반 바짝물 재배하듯이 뿌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2년차 이후부터 제대로 원래 1년 차에는 만약 퇴비를 안 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2년 차부터 3년 차부터 수확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1년은 풀 관리를 잘 하고 네. 이렇게 이제 9월, 10월이 되면 고사리 때가 잘 키우신 분들은 대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돼가지고 정말 잘 키우신 분들이 요 대들이 너무 푸르게 서 있으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난감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키우신 분들 그 질문이 너무 많아요. 이 고사리 때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고사리 때는 가을에 냉기를 맞고 서리를 맞고 고사가 됩니다. 그러면 건조가 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눈이 와서 압착이 됩니다. 고사리 때의 역할은 제초 매트 역할을 풀을 못 자라게 만들어주고 아침 이슬을 잡아주고 땅에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고 또 그늘막 역할을 해서 고사리 때 대공이 길어지는 역할, 부드러워지는 역할, 종합적으로 동해 예방도 하고 퇴비 기능도 하고 고사리 품질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그 대의 제가 문제가 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예. 그 고사리 때에서 고사리가 올라올 텐데 이게 대가 이렇게 지층이 있으면 예. 고사리가 과연 잘 올라오나요? 이렇게 또 질문해요. 올라오죠 당연히. 고사리는 힘이 좋기 때문에 양 성분이 많기 때문에 땅을 가르면서 올라옵니다. 다른 것은 땅을 헤집고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고사리 때를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고사리가요. 그 대가 이렇게 높으니까 과연 고사리가 이게 올라와서 보이느냐 그것이 문제. 고사리 이 정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한 이 정도 그래도 띄우고 부드러운 부분을 꺾어야 됩니다. 고사리는. 밑에서 바짝 꺾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이 정도 한 20cm 정도 될걸요, 고사리가? 어쨌든 목고사리 품종은요. 고사리 때는 어쨌든 뭐 그 온도도 지켜주고 예. 습도도 유지해주고 그런 거라서 절대 자르지 않는 걸로. 예.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고사리 때를 정말 없애고 싶어 하시는 그 심리적 그런 것들이 있는데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하시면 절대 제가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불란산에 고사리가 많이 올라오는데 요 고사리 때를 불을 태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고사리 때는 불란산에 잘 많이 나는 경우는 거느렸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고사리가 예. 이제 양지식물입니다. 양지식물. 햇빛이 봄에는 온도가 특정하지 않습니까? 음지 양지가 있는데 재배는 모든 곳에 되나 양지는 한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꺾잖아요. 나오는 시기가 빠르고 음지는 늦고 주기가 좀 깁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재배는 됩니다. 그렇지만 봄철에는 온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고사리 양지식물입니다. 햇빛 잘 드는 곳에 고사리가 수확이 많고 품질이 좋습니다. 아무튼 불란산에 고사리가 많이 올라온다고 대를 태우시면 안 농가분들이 됩니다. 엄청 태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원리를 이해 못하신 그거는 잘못하신 겁니다. 불란산에 고사리가 많은 것만 봤기 때문에 예. 오늘 이렇게 이제 상담 전화 받으면서 예.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 예. 이렇게 몇 가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여러분들께 의문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변명같지만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리산 먹고살이 전군을 분양하는데 저희가 한 18년 동안의 노하우와 정성으로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 분양을 합니다.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여러분께 최선을 다합니다. 친절한 다운씨, 고사리 박사 김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다원 씨가 상담 전화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18년 동안 제가 고사리 재배를 하고 정성을 다해서 자부심과 정성으로 재배한 먹고살이 종군을 여러분들께 분양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설명드린 이야기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원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가 둘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데 참 이게 어색하기도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농가 어르신들께서 질문하는 것들 예. 한 번쯤은 이렇게 유튜브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가 또 활성화되었죠. 맞아요. 여러분, 교육이 또 잘. 교육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상담은 저희가 해드리는데 네. 상담 전화와 간단하게 저희 찾아오셔가지고 뭐 간단한 교육 상담을 해드리긴 있지만 많은 인원은 지금 교육을 못 해드리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 궁금하신 내용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